전쟁 78 일제 되던 그 아침 USS 곤잘레스는 MV 아드리아틱 스타가 있던 자리에, 아니 그 잔해가 남아있던 자리에 도착했다. MV 아드리아틱 스타는 몰타 선적의 벌크 화물선이었다. 철광석을 싣고 21명의 선원을 태운 채 호르무즈 해협의 북쪽 항로를 항해하던 그 배는 지난밤 늦게 이란의 드론보트에 피격당했다. 드론보트는 기관실을 직격했다. 폭발은 연료 탱크를 파열시켰고 그로 인해 번진 화재는 이란 해안선에서도 보일 만큼 거대했다. MV 아드리아틱 스타는 14분 만에 침몰했다. 천천히가 아니었다. 완전한 대피를 위한 시간 따위는 없었다. 기관실 폭발에서 선수가 수직으로 솟구치기까지 단 14분이었다. 지난밤 늦게 그 배에 탑승해 있던 21명의 선원 중 11명이 구명 뗏목에 오르는데 성공했다. 10명은 그러지 못했다. 생존자 11명은 그 아침 USS 곤잘레스가 침몰 직전 아드리아틱 스타의 비상위치표 시용 무선표지가 송신하던 좌표에 도착했을 때 이미 8시간 30분째 바다에 있었다. 구명 뗏목은 그 자리에 있었다. 4명의 선원이 뗏목 안에 있었다. 7명은 그 주위의 바다 위에 떠 있었다. 저천증, 노출, 5월의 밤 호르무즈 해협에서 8시간 30분. 곤잘레스의 함장 엘레나 박중령은 수면 레이더로 구명 뗏목을 열상 화면으로 생존자 11명을 동시에 포착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가 포착한 것은 그것만이 아니었다. 케심섬에서 출항한 이란 혁명수비대 고속공격정 19척이 방위각 271도 방향으로 55노트의 속력을 내며 접근하고 있었다. 현재 속력을 유지한다면 아드리아틱 스타의 마지막 좌표까지 13분이었다. 그리고 방위각 031도에 F-14 2기의 열상 접촉도 있었다. 이륙 직후부터 추적하고 있던 2기는 현재 엔진을 냉각 상태로 유지한 채 고도 600피트, 속도 480노트로 접근 중이었다. 그녀는 고속 공격정들이 최초로 포착된 순간부터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구명 뗏목도, 생존자 11명도, 고속 공격정 19척도, F-14 2기도 동시에 13분 내내 주시하고 있었다. 교전 해결책은 F-14가 처음 포착된 순간부터 구축하기 시작했다. 구조 시간표는 생존자 좌표가 확인된 순간부터 계산하기 시작했다. 숫자는 맞아떨어지지 않았다. 2척의 구조정을 동시에 투입한다 해도 생존자 11명을 모두 USS 곤잘레스로 옮기는 데는 최소 18분이 필요했다. 고속 공격정들은 13분 후에 도착한다. F-14들은 약 8분 후 레이더를 활성화할 것이다. 구조와 교전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생존자 구조는 USS 곤잘레스를 정지시키고 구조정을 투입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전투 교전 중 구축함을 정지시키는 것은 구축함 함장이 내릴 수 있는 결정 중 가장 위험한 것이었다. 박중령은 그 순간 콜러웨이에게 교신을 연결했다. 함대 사령관님, MV 아드리아틱 스타 생존자 위치 확인. 생존자 11명, 뗏목 내 4명, 해상 7명. 아울러 케심섬에서 출항한 고속공격정 19척이 13분 거리에서 접근 중이며 F-14 2기가 방위각 031돼서 8분 후 레이더 활성화가 예상됩니다. 구조와 교전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지하여 구조에 나설 경우 고속공격정 도착 시 저희는 정지 표적이 됩니다. 교전을 먼저 수행할 경우 생존자들은 30분에서 40분을 추가로 더 버텨야 하며 해상 생존자 7명 중 최소 3명은 그때까지 살아있지 못할 것입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콜러웨이는 5초 만에 메시지를 읽었다. 그는 즉시 중부사령부와 연결했다. 사령관님, 곤잘레스가 아드리아틱 스타 위치에서 생존자 11명을 해상에서 확인했으며 13분 거리에서 공격 형태가 접근 중입니다. 구조 우선이냐, 교전 우선이냐에 대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구조 가능 시간과 교전 가능 시간이 27분 후에 겹치기 때문에 앞으로 4분 안에 결정이 내려져야 합니다. 해상 생존자 11명, 13분, 좋은 선택지는 없습니다. 이란이 그 아침에 무엇을 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란이 왜 그 행동을 했는지 이해해야 했다. 아드리아틱 스타의 비상 위치표 시용 무선 표지는 지난밤 피격 순간부터 좌표를 송신하고 있었다. 그 좌표는 지구상의 모든 해상 긴급 주파수와 모든 해상 추적 시스템에 전파되고 있었다. 이란은 생존자들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자신들이 배를 침몰시켜 가동된 바로 그 비코니 이란을 포함한 모든 이에게 생존자들의 위치를 알려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란은 지난밤에 드론보트를 보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같은 좌표로 고속공격정들을 보냈다. 고속공격정들이 그 위치로 향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생존자 구조를 위해 정지한 미 해군 구축함은 정지 표적이 되기 때문이었다. 생존자 구조를 위해 정지하지 않는 미 해군 구축함은 11명을 바다에 남겨두고 떠나는 구축함이 되기 때문이었다. 그 아침 이란이 만들어낸 두 가지 선택지는 어느 쪽이든 고속공격정 19척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도 미국에 더 큰 타격을 주는 것이었다. 이란은 그 아침에 이 상황을 만들기 위해 지난밤 아드리아틱 스타를 침몰시켰다. 드론보트의 표적은 화물이 아니었다. 표적은 구조 가능 시간과 교전 가능 시간이 겹치는 그 순간 USS 곤잘레스가 내려야 할 결단이었다. 박중령은 생존자 위치와 고속공격정 접촉과 F-14 접촉을 동시에 확인한 순간 이 모든 것을 이해했다. 이해했기에 콜레어웨이에게 교신을 보낸 것이었다. 덫을 이해한다는 것이 그 덫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안다는 것은 아니다. 벗어나는 방법을 찾기 위한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는 뜻이다. 중부사령부가 응답한 것은 교신이 전달된 지 2분 25초 후였다. 응답은 결단이 아니었다. 질문이었다. 곤잘레스는 구조작업 중 기동이 가능한가? 박중령은 2초 동안 메시지를 읽었다. 그리고 답했다. 불가합니다. 구조정 운용은 함정의 속력을 3노트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3노트에서는 방어 기동이 불가능합니다. 3노트에서는 MK-45 주포를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구조정이 투입되는 순간부터 회수되는 순간까지 저희는 정지 표적이 됩니다. 최소 18분의 정지 노출입니다. 중부사령부가 다시 물었다. 정지하지 않고 생존자를 함상으로 옮길 수 있는가? 박중령은 화면을 바라봤다. 해상의 생존자 7명, 8시간 30분째의 노출. 그들 중 적어도 2명은 해상에서 움직임이 없었다. 구명조끼만이 그들을 떠있게 하고 있었다. 항진하는 함정에서 던져주는 줄을 잡을 수 없는 상태였다. 5노트로 항진하는 함정에서 내려진 그물을 타고 오를 수 없는 상태였다. 구조정이 필요했다. 불가합니다. 해상 생존자 중 최소 2명은 거동 불능 상태입니다. 구조정에 의한 직접 인양이 필요합니다. 항진 상태에서는 구조정 인양이 불가능합니다. 31초의 침묵. 박중령은 화면에서 고속공격정들이 좁혀오는 것을 지켜봤다. 9.4 해리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11분 남았다. F-14 열상 접촉을 지켜봤다. 아직 냉각 상태, 여전히 접근 중. 활성화까지 6분. 구명 뗏목을 지켜봤다. 선원 4명, 아직 그 안에 있었다. 해상의 7명을 지켜봤다. 2명이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박중령은 중부사령부의 결단을 기다리지 않고 F-35C 전투공중초계 편대의 교신을 연결했다. 드래곤2, 여기는 곤잘레스. 고속공격정 19척이 11분 거리에서 접근 중이고 F-14 2기가 6분 후 레이더 활성화가 예상됩니다. 지금 해상에 18분이 필요한 생존자 11명이 있습니다. 18분을 벌어주십시오. 이 위치에 도달하기 전에 고속공격정 접촉들을 지연 또는 제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금 즉시 시작해 주십시오. 제 교전 승인을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현행 작전 명령에 따른 사격 자유입니다. 18분을 벌어주십시오. 편대장이 4단어로 답했다. 곤잘레스 이동한다. 박중령은 중부사령부의 결단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는 함내 방송을 잡았다. 전 장병에게 알린다. 여기는 함장이다. 구조 준비, 구조정 2척 즉시 투입. 지금 생존자 구조를 위해 함정을 정지한다. 전 무장 스테이션 계속 가동 유지. 약 10분 후 접촉이 예상된다. 지금 당장 사람들을 바다에서 건져내라. 2척의 구조정이 바다에 내려진 것은 그 직후였다. USS 곤잘레스는 속력을 2노트로 줄였다. 편대장은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그에게는 55노트로 질주하는 접촉 19척이 있었다. 그는 피격 직후부터 F-14를 수동 추적하고 있었다. 두 표적 모두에 대해 사격 자유였다. 편대장은 북쪽 선두 제대를 향해 GBU-38 유도폭탄 4발을 투하했다. 4발의 동시 명중, 4접촉 격파, 이어 4발을 더 투하했다.
4발의 추가 명중, 52초 안에 8접촉이 격파되었다. 윙맨은 동시에 남쪽 제대를 맡았다. GBU-38 4발, 4발의 명중, 추가 4발, 4발의 추가 명중, 다시 4발, 또 4발의 명중, 8접촉이 더 격파되었다. 69초 안에 총 16접촉이 격파되었다. 3척이 남았다. 3척 모두 곤잘레스의 정지 위치에서 6.1 해리 안쪽에 있었다. 55노트로 7분 3초 거리. 편대장은 마지막 GBU-38 2발을 투하했다. 한 발 명중, 접촉 하나 격파, 2척 남았다. 5.4 해리 안쪽. 6분 11초 거리. 그 순간 F-14의 AWG-9 레이더가 2기 동시에 활성화되었다. 이미 USS 곤잘레스에 조준이 맞춰진 상태였다. 정지, 정박 상태. 구축함에게 가장 최악의 표적 기하학. AIM-54 피닉스에게는 가장 최적의 표적 기하학. 박중령은 AWG-9 활성 방사를 감지했다. 그녀에게는 F-14가 처음 포착된 순간부터 11분 35초 동안 구축해온 SM-6 사격 해결책이 있었다. 정확히 이 방위각, 이 방향에서 이 접촉들을 상대한 11분 35초의 해결책이었다. 그녀는 레이더 활성화 3초 후 첫 번째 SM-6을 발사했다. SM-6은 첫 번째 피닉스에 접근했다. SM-6이 첫 번째 피닉스 탄체로부터 8m 거리에서 기폭했다. 첫 번째 피닉스 격파, 두 번째 SM-6, 두 번째 피닉스로부터 11m 거리에서 기폭, 두 번째 피닉스 격파, 세 번째 SM-6, 세 번째 피닉스 격파, 네 번째 SM-6, 네 번째 피닉스 격파, 피닉스 4발, 전부 격파. USS 곤잘레스는 이 노트로 바다 위에 정지해 있었다. 윙맨이 2기의 F-14를 향해 AMRAAM 2발을 발사했다. 2기 모두 격파되었다. 공중 위협 소멸. 남은 고속 공격정 2척은 3.9 해리 안쪽이었다. 4분 14초 거리. 팔랑크스 근접 방어 화기가 2척이 사정거리에 진입하는 순간 작동했다. 첫 번째 접촉 격파, 두 번째 접촉 격파. 수상 위협 소멸. USS 곤잘레스 옆 바다에서 첫 번째 구조정이 구명 뗏목에 접근했다. 선원 4명, 넷 다 살아있었다. 넷 다 의식이 있었다. 구조정이 뗏목 곁으로 붙었다. 두 번째 구조정이 해상의 첫 번째 생존자에게 도달했다. 필리핀 국적의 에두아르도 산토스 1등 항해사. 그는 8시간 48분째 바다에 있었다. 살아있었다. 구조정이 그를 끌어올렸다. 두 번째 생존자, 세 번째, 네 번째. 거동 불능 상태였던 2명은 그 뒤 바다에서 끌어올려졌다. 둘 다 살아있었다. 둘 다 의식이 없었다. 둘 다 숨을 쉬고 있었다. 해상의 생존자 7명 모두가 구조정에 올라 있었다. 구조정들이 USS 곤잘레스로 귀환했다. 마지막 생존자가 함상에 오른 것은 마지막 접촉이 격파된 지 한참 후였다. MV 아드리아틱 스타의 선원 11명, 8시간 47분을 바다에서 버텼다. 11명 전원 생존. 박중령이 콜러웨이에게 교신했다. 사령관님, 생존자 11명 전원 승함. 사상자 없음. 뗏목 내 4명, 해상에서 7명 구조, 거동 불능 2명 포함, 11명 전원 생존, 교전 완료. 피닉스 4발 격파, F-14 2기 격파, 고속공격정 19척은 전투공중초계 편대가 처리, 곤잘레스 작전 가능 상태입니다. 콜러웨이는 6초 동안 메시지를 읽었다. 다시 한번 읽었다. 그는 박중령과 교신을 연결했다. 박중령 중부사령부가 구조대 교전에 관한 결단을 내리기 전에 구조정을 투입했소. 박중령은 화면을 바라봤다. 생존자 좌표, 이제는 잔해가 된 고속공격정 접촉들, 사라진 F-14들, 그리고 의무실에 있는 MV 아드리아틱 스타의 선원 11명. 그렇습니다. 공격 형태가 13분 거리에 있는 상황에서 함정을 정지시켰소. 그렇습니다. 중부사령부의 결단이 나오기 전에 전투공중초계 편대에 교신을 보냈소. 그렇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은 의무실에 있었다. 콜러웨이는 7초 동안 화면을 바라봤다. 그리고 중부사령부에 교신을 연결했다. 사령관님, 생존자 11명 전원 구조, 곤잘레스 작전 가능, 교전 완료.
이란은 지난밤 그 배를 침몰시켜 오늘 아침 곤잘레스가 직면하게 될 결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해상의 사람들과 접근하는 공격 사이에서 하나를 택할 것이라고 계산했습니다. 우리는 둘 다 택했습니다. 그는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하지 않았다.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었다. 둘 다 택하는 데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투 교전 중 구축함을 정지시키는 것이 필요했다. 정지 상태에서 피닉스 4발을 격파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리고 성공적인 결과와 재앙적인 결과 사이의 간극은 박중령이 F-14를 처음 포착하고 이란이 바다 위 11명의 좌표를 중심으로 무엇을 구축했는지를 이해한 그 순간부터 쌓아 올린 11분 35초의 SM-6 사격 해결책이었다는 것. USS 곤잘레스의 의무실에서 에두아르도 산토스는 열담요에 쌓여 뜨거운 차를 마시고 있었다. 지난밤 피격 순간부터 바다에 있었던 그였다. 그는 고속 공격정 19척에 대해 몰랐다. 피닉스 4발에 대해 몰랐다. F-14 톰캣 2기에 대해 몰랐다. 마지막 접촉이 격파되는 것과 구조정이 귀환하는 것 사이에 그 촉박한 시간에 대해 몰랐다. 그가 아는 것은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이었다. 그를 바다에서 건지기 위해 정지했던 함정이 아직 떠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의무관에게 자신들을 구하러 온 구축함의 이름을 물었다. 의무관이 대답했다. 산토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란은 오늘 아침 불가능한 선택을 만들기 위해 지난밤 아드리아틱 스타를 침몰시켰다. 해상의 사람들과 함정 사이의 선택. 박중령은 둘 다 택했다. 11명의 생존자는 의무실에 있다. USS 곤잘레스는 작전 가능 상태다. 불가능한 선택의 대가는 11분 35초에 미리 구축된 SM-6 사격 해결책과 18분을 벌어준 전투공중초계 편대였다. 이란은 그 선택이 불가능할 것이라 계산했다. 그것은 불가능했다. 박중령은 그 선택을 했다.